2급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의 2번 셀 서식 문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A의 1번 셀부터 F의 1번 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맑은 고딕, 글꼴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고 일행의 행 높이를 26으로 지정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범위부터 잡을게요. A의 1번부터 F의 1번이고요. 자, 홈탭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맑은 고딕 유지하시면 되겠다. 자, 폰트 사이즈는 16이겠고요.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지정해줘라 그랬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해주시면 글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자, 행 높이가 남았죠. 자, 행 높이는 숫자 1이라는 행 번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단에 행 높이라고 메뉴가 따로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26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A의 3번부터 F의 3번 셀 범위는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 글자색은 테마색 흰색 배경 1을 지정해라 그랬어요. 자,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자, 홈탭이에요. 자, 배경색, 페인트 통은 파랑, 말풍선 뜨니까 보고 적용해 주시고요. 자, 글자색은 테마색 부분을 봐주시게 되면은 흰색의 배경 1이라는 게 맨 처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면 끝 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H의 4번부터 13번 셀 영역의 값을 복사하여 제고율 영역의 연산, 더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오 그랬어요. 자, 기존에 있는 재고량 범위입니다. 자, 해당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클릭 복사하셔도 좋아요. 자, 편한 방식으로 복사해 주시고요. 자, 이걸 2의 4번 셀부터 13번 재고량 범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라 했네요. 자,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이에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자 자체를 아예 그냥 선택을 해주셔야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그때 값으로 설정 바꾸시고 우리 이번엔 더할 거예요. 자, 값과 더하기 두 개 옵션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정말로 가산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3번 끝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C의 4번부터 2의 13번 셀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붙여 표기 예와 같이 표시를 해줘라. 천 단위 구분기호에 대한 언급 없으면 너무 쉽죠. 자, C의 4번부터 2의 13번이고요. 자, 컨트롤 1번 대화 상자 띄워주시고 사용자 지정입니다. 자, 기존의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자, 특별히 0값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샵 다음에 개를 붙이셔도 되고요. 자, 0 다음에 개를 붙이셔도 됩니다. 둘 다 정답이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5번. A의 3번부터 F의 13번이면 전체 표범위네요. 자, 가로 가운데 맞춤 정렬하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하래요. 자, 역시나 홈탭 이용할게요. 자,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전체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면 10점 마무리 되시는 겁니다. 기본 작업 3번이에요. 자, 사은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서 성과금이 100만 초과이면서 부서명이 영업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표시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필터의 결과는 A의 3번 셀부터 F의 23번 셀 영역 내에서 추출해라. 아까 자동 필터하라는 얘기네요. 자, 범위 전체 블럭 잡아주시거나 혹은 범위 안에 커서만 넣으셔도 되겠어요. 이번 표는 자, 상단 데이터 탭을 가시게 되면 중간에 자동 필터 버튼이 나옵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조그맣게 화살표들이 생겼을 거고, 자, 이번 문제 필터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과금, 하나는 부서명. 자, 먼저 성과금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화살표 이용해 주시고요. 자, 숫자 필터를 들어가시게 되면 초과니까 보다 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기준값으로서 100만을 채워주시면 첫 번째 필터는 해결이 되시는 거고, 두 번째로 부서명이 영업으로 시작하는 이죠. 자, 부서명 옆에 붙어 있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텍스트 필터를 가시면 사용자 지정 필터가 나올 거예요. 자, 선택해 줄게요. 자, 거기에서 시작값을 골라줄게요. 시작 문자. 자, 그 다음은 영업이라고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계산 작업의 1번.
표일의 수강료 납부를 이용하여 미납된 수강생의 인원수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미납자 수는 전체 인원수에서 납부 완료자 수를 뺀 값으로 계산을 하고, 두 번째 화살표, 표기 예를 제시를 했고요. 자, 마지막 화살표, dcount A, 그 다음 count A 함수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연산자 and까지 사용을 하자 했네요. 이번 문제는 일단 전체 인원수에서요, 납부 완료가 된 값을 제외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미납자 수가 될 거잖아요. 자, 그렇게 계산을 좀 해봐라.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전체 인원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전체 인원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count A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왜? D가 앞에 붙었다는 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조건 없이 전체 개수를 다 셀 수 있는 count A 함수를 가져다가 전체 개수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ount A니까 여러분 정답은 뭐 여러 가지 다 되네요. 등록 코드 하셔도 되고 뭐 수강생 명을 하셔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수강료 납부만 아니면 다 괜찮겠네요. 그래서 저는 등록 코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체 얘가 몇 명인지를 세주겠죠. 자,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전체 9명이 있나 봐요. 자, 9명에서 우리는 완료가 된 학생들을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빼도록 할게요. 자, dcount A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찾거나 만드는 게 1번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조건이 뭐예요? 수강료 납부가 완료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대로 이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함수 중에 유일하게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갑니다. 자, 전체 범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콤마. 자, 그 다음 당연히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dcount A잖아요. 정답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동일하게 등록 코드 찍을까요? 자, 콤마. 자, 마지막으로 조건은 수강료 납부가 완료였으면 좋겠어. 자, 위아래 두 칸을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엔터 쳐주시게 되면 비어져 있는 칸은 3개 있어 라고 알려주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 뭐까지? 한글로 명까지 붙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결연산자 and 이용해서 자, 한글로 명자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지어주셔야 8점 가져가시는 겁니다. 2번, 표의에서 성적이 세 번째로 높은 학생의 성명을 찾아 I의 3번 셀에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Vlookup, Hlookup, 라지, 스몰 네 가지 함수 중 알맞은 걸 골라서 써라 했네요. 자, 일단 표를 봤을 때 응시 번호 열이고 성명 열이잖아요. 그죠? 자, 열 방향에 해당하는 걸 뭔가 참조하는 역할을 하는 건 V하고 H 중에 V, 즉 버티컬 룩업을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을 수 있는 건 라지하고 스몰 중에 당연히 라지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를 이용을 해서 성적이 세 번째로 큰 값을 찾고, 자, 그 값에 해당하는 우리는 학생 이름이 뭔지를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라지를 가져다가요. 자, 세 번째로 큰 값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지 함수. 자, 범위는 당연히 뭐 숫자 범위 성적밖에 없어요. 자, 블럭 잡아주시고 몇 번째? 세 번째로 큰 거라는 거 지정만 해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로 큰 값이 90이야 라고 뱉어주네요. 자, 그러면 우린 이 90이 도대체 누군지가 궁금한 거니까, 자, 이걸 VLOOKUP 함수의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구하신 라지를요, 자,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리에 담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예요, 여러분.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자, 컴마. 자, 이어서 잡아놓은 범위 안에 내가 룩업하는 찾는 성명이 몇 번째 열이다?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있다. 자, 숫자 1을 직접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90 여기서 뽑았는데 없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무조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irst로 끝 처리해 주시게 되면, 자, 90에 해당하는 건 장성원이야 라고 결과값 표시를 해주네요. 3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계산하시오. 생년월일의 연도는 20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두 번째 글자, 월은 주민등록번호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일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글자다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데이트, 그다음 미드, 마지막으로 레프트 함수까지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이번 문제는 일단 최종적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게 생년월일 날짜기 때문에 데이트가 일단 메인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 자, 중간에 있는 글자 뽑기 위해서 우리는 미드를 쓸 거고요. 자, 맨 앞에 있는 연도를 뽑기 위해 left를 쓰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데이트 함수의 연 자리에 left를, 월 자리에 미드를, 일 자리에도 미드를 적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조금은 복잡해지는 형태의 문항이네요. 자, 일단 시작은요. 자, 데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날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000에다가 더할 거죠. 앞에 있는 두 자리. 자, 그건 당연히 left를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left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주민번호 몇 글자만, 두 글자만 가지고 와야 22.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2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컴마. 자, 두 번째는 강혜원이는 6월생이에요. 자, 그러자니 중간에 있는 미드를 이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 몇 번째? 220이에요.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오셔야 06이 뽑히는 겁니다. 자, 컴마. 자, 마지막으로 강혜원이는 4일생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미드를 이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몇 번째? 22060이에요. 자,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아줄 거예요. 자, 그럼 04를 뽑아서 일자리에 담아주겠죠. 자, 데이트 함수까지 마저 괄호 닫아 마무리 지어주시면 자, 생년월일 해결이 됐고요. 4번 표사의 주행거리와 정비 여부를 이용하여 판매 등급을 계산을 해라. 첫 번째 화살표,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면서 정비 여부가 5라면 판매 등급을 최상급으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면서 정비 여부가 5라면 판매 등급을 상급으로,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했어요. 자, 두 번째 화살표, if하고 and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조건도 여러 개지만 지금 결과값도 여러신 케이스의 if거든요. 조금 복잡하게 가네요. 일단 시작은 만약에 가정부터 하겠죠. 자, 그 다음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and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서 주행거리가 자 6만 미만이에요. 작기만 한 겁니다. 자, 미만이냐 라는 조건이 하나. 두 번째는 정비 여부가 자 5하고 똑같냐 라는 조건이 하나. 자, 괄호를 닫아야 true false 결과 나와요. 괄호 꼭 닫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을 하면 자, 그때는 최상급이라고 참값이 나오면 되는 거겠죠. 만약 최상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급 아니면 공란 둘 중에 하나죠. 자, 아직 제대로 판단이 덜 끝났어요. 자, 그래서 거짓값 부분에서 자, if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차 판단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도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행거리가 자, 이번엔 10만이에요.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정비 여부가 5인 거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괄호를 닫아야 and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자, 조건 끝나는 자리에서 컴마. 자, 이걸 만족을 한다면 참값으로서 상급이 나오는 것이고, 최상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면 그때 무조건 공란이죠. 자, 쌍따옴표 두 번을 연달아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고, if가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끝에서 닫히는 괄호도 두 번 한꺼번에 닫아주셔야 결과 제대로 잘 나올 겁니다. 자, 주의해서 판매 등급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5번 표의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이면서 저장 용량이 256GB인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가의 합계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자, 라면서 average ifs, sum ifs 중 알맞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일단 합계면 sum 계열에서 고르는 게 맞겠고, 자, 게다가 지금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상공전자라는 조건 하나, 256GB라는 조건이 하나. 자,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sum ifs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sum ifs 함수를 가지고 시작을 해줄 거고요. sum ifs는 맨 처음에 계산 범위가 먼저 들어가고 조건 개수 맞춰서 범위 조건, 세트 단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 판매가의 합계를 원했기 때문에 계산 범위로서 판매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건 세트예요. 상공전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 범위, 콤마. 자, 그 다음은 상공전자라고 직접 적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보이시는 상공전자를 찍으셔도 좋아요.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작업하시고요. 콤마. 자, 두 번째로서 저장 용량이 256GB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자, 이어서 256GB라는 조건을 직접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보이는 값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작업하세요. 자,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괄호를 닫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자, 합계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분석 작업의 1번 부분합 진행할게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사원별 급여 지급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부서 명별, 자, 기본급, 야근 수당, 성과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A의 3번 셀부터 F의 15번 셀 영역은 데이터 도구 중복된 항목 제거를 이용하여 부서명과 성명을 기준으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시오. 두 번째 화살표 최대값과 최소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했어요. 이번 문제는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부분합으로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항목 제거 먼저 진행하고요. 만약에 정렬이 있었으면 반드시 또 정렬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항상 부분합이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능이죠. 자, 제목 포함해서 그냥 끝까지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상단 데이터에 저희 중복된 항목 제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되고요. 자, 중간에 있는 모드 선택 취소를 눌러주시는 게 일일이 체크박스 풀어주시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래서 모드 선택 취소하시고 문제에서 언급한 필드 딱 2개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중복된 항목 값이 2개가 있었나 봐요. 자,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렇게 공백이 물려 있으면 부분합했을 때 결과가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범위 꼭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제거한 거 포함하지 마세요. 자, 재설정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상단 데이터에 자, 부분합하러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정렬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부분합하러 가시면 되겠어요. 자,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부서 명별 이랬잖아요. 그죠? 자, 지문에서 뭐뭐별 혹은 뭐뭐별로 이렇게 말하미가 끝나면 자, 그게 항상 그룹화 항목값이 된다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 문제 지금 그림만 봐도 알겠어요. 영업부끼리 생산부끼리끼리 그룹을 해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부서 명 기준 삼아 주시면 되겠고 사용할 함수는요. 반드시 문제에서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대값 먼저 작업하시고요. 자, 줬어요. 기본급하고 야근수당, 성과금 딱 3개 남겨달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일단 최대값은 구해졌을 것이고 자, 블럭 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에 부분합하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만 최소로 바꿔주시는데 주의하실 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 자리에 최소값이 들어가 버리니까 또 꽝이에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꼭 체크박스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셔야 최소값과 최대값이 둘 다 표기가 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글자 잘리는 거 감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신경 쓰인다 하셔서 연럽이 넓히셨다고 감점되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작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분석 작업 2번이에요.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분기별 판매 실적표의 분류를 기준으로 의류, 식품, 잡화 순으로 정렬을 하고 사용자 지정이네요. 자, 동일한 분류에 대해서는 4분기의 셀 색이 RGB 컬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위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줘라 했어요. 자, 먼저 모든 기능은 다 제목 포함해서 끝까지 조건부 서식만 제목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기능은 제목 다 포함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자, 블럭 설정해 주시고요. 자, 상단 데이터에 정렬하러 갈게요. 정렬. 자, 이번에는요. 정렬 2번 해주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분류 삼아 주시고 자, 값은 셀값 기준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자, 이번엔 오름 내림 둘 다 안 되죠. 왜? 의류, 식품, 잡화 순이니까 순서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면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따로 떴을 거고요. 자, 새 목록 선택하시고 오른쪽 목록 항목에다가 자, 오타 주의하시면서 자, 의류 적고 엔터 치시는 거예요. 자, 식품 또 엔터. 마지막으로 잡화까지 적으시고 자, 추가 안 누르시면 꽝입니다. 추가를 눌러주셔야 자, 하단에 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잠시 뒤에 그 순서에 맞춰서 정렬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우리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 추가 하나 더 해주셔야 해요. 자, 기준 추가 눌러주시고
자, 두 번째 정렬은 4분기가 될 건데 조심하실 건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이 돼야 맞겠죠. 자,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RGB 컬러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윈지 R인지 문제에서 다 언급해 줍니다. 위에 표시해라 했으니까 첫 번째 기본값 유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분류 부분 의류가 먼저 그 다음 식품 잡화여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4분기 데이터 봐주시게 되면 색깔이 들어있는 게 위로 올라가줘야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타 작업을 1번 매크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H 4번부터 9번이에요. 총점범위죠. 자, 학생별 출석 과제 중간 기말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고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총점, 두 번째 썸 함수를 사용을 해라 했고 마지막 화살표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H의 12번 셀부터 I의 13번 셀 영역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를 총점 계산으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총점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항상 매크로는 도형 작업부터 하셔야 되죠. 자, 상단 개발 도구고요. 자, 삽입에 양식 컨트롤 맨 처음 아이콘 선택해 주시고요. 자, Alt키 누르시면서 범위 맞춰서 도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기록을 눌러주셔야 매크로 이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름 우리 이번엔 총점이라고 해줘라 그랬고요.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인지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버튼 눌러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산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나 연산할 거야 이퀄. 자, 그 다음은 썸 함수 사용하자 그랬어요. 자, 썸으로 출석부터 기말까지만 훑어잡아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괄호 닫고 마무리 해주시고 자, 끝까지 당겨서 총점 다 구해주시면 일단 작업은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개발 도구 돌아가야 되겠죠? 자,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요. 자, 텍스트 편집할게요. 자, 문제에 저는 총점 계산이라고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점 계산 적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서 매크로 지정할게요. 자, 방금 만드신 총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선택 적용해 주시면 1번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A의 3번부터 L의 3번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녹색, 그다음 글꼴색은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의 도형, 기본 도형의 타원을 동일 시트 K의 12번부터 L의 13번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으로 입력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한 후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은 삽입에 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의 기본 도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의 세 번째 거가 타원입니다. 자, Alt키 누르면서 예쁘게 범위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도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서식 적용이라고 글자 입력하시면 삽입이 될 거고요. 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도형 잡고 홈탭 갈게요. 자,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정가운데 적용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매크로 지정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개발 도구 갈게요. 자, 매크로 기록. 자, 이름은 문제에서 서식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매크로 이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의 3번부터 L의 3번이면 표제목 범위를 말합니다. 자, 홈탭 갈게요. 자, 채우기 통은 녹색인 거고, 자, 글자색은 노랑. 자, 말풍선 보시면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 됐으니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개발 도구. 기록 중지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면 아래서부터 5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뜹니다. 방금 만드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선택 적용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기타 작업의 2번 차트 진행할게요. 동그라미 1번. 자, 김향진의 항목값을 차트 데이터 범위에 추가하시오 했어요. 자, 지금 차트 목록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는 구기자, 사오정, 이미영, 한명구까지 들어있네요. 근데 지금 김향진이는 없죠? 자, 그거 추가해줘라 했어요. 자, 차트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우리 차트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뜨는데 그중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끝에서부터 세 번째 데이터 선택이라고 메뉴가 나옵니다. 자, 눌러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하나하나 따로 추가하셔도 돼요. 자, 근데 이번에는 김향진이를 추가하게 되면 범위 딱 두 가지로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저라면 그냥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직접 수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잡혀져 있던 데이터 범위 지워버리시고, 자, 강사명부터 사오정까지 컨트롤 키, 이미영이부터 한명구까지, 자, 이렇게 컨트롤 키 이용해서 데이터 범위 자체를 수정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더 빠릅니다. 아니면 3번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자, 이대로 확인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차트 제목은 B의 1번 셀과 연결하여 표시하고 글꼴은 도든책, 글꼴 크기는 16으로 설정하시오 했네요. 자, 차트 제목을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단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야, 나 똑같이 쓸 거야. 자, 이퀄 위에 보이는 B의 원셀 이거 하고 직접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엔터를 치면 물려옵니다. 자, 가져온 데이터의 글꼴은 당연히 홈탭 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도둠체 해주시고 그다음 16포인트만큼 설정해 주시면 2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수강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표식 사각형의 크기를 10만큼, 선 스타일은 완만한 선으로 지정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수강 인원에 해당하는 거면 빨간색 막대기네요. 자, 빨간색 막대기만 선택을 하시고 상단 디자인 탭을 가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죠. 자, 하나만 잡고 들어오셔야 골라서 수정하시기가 편해집니다. 자, 그때 수강 인원만 언급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표식이 중간에 생겼겠죠. 자, 그 표식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바꾸실 수가 있어요. 차트 변경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표식 수정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방금 작업하신 데이터 계열 있죠? 자, 이걸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무조건 오른쪽에 서식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때 표식에 해당하는 걸 정확하게 자, 모든 표식이 다 잡힐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일단 저희는 표식의 크기도 바꾸고 선 스타일도 바꿀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탭을 보시게 되면 채우기 및 선이라고 나와요. 자, 첫 번째 탭 선택해 주시면 자, 그중 우린 골고루 한 번씩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표식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 표식 옵션 자, 지금 자동 아니잖아요. 자, 우리 임의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제공이라는 걸로 옵션을 먼저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형식은 뭘로? 사각형으로 문제에서 언급했으니까 자, 크기는 얼만큼? 10만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선에 해당하는 것도 옵션 바꿔줘야 하죠. 자, 선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 하단 쭉 내려보시게 되면 완만한 선이라는 게 나와요. 완만한 선. 자, 이 부분에 V표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선이 곡선 형식으로 변형이 되게 될 거예요. 개체 잡고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차분하게 뒤져보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만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4번. 차트 영역의 데이터 테이블을 법리 표지 포함으로 지정하고 법리 항목은 제거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데이터 표에 해당하는 게 그림 보시게 되면 하단에 들어있잖아요. 자, 우리 지금 그거 없어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무조건 디자인 탭 맨 앞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시면 데이터 테이블을 달아주실 수가 있는데요. 법리 표지를 포함을 해라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법리에 해당하는 건 표시하지 말아라 했어요. 자, 법리를 잡고 다시 한번 차트 디자인 탭 맨 앞을 가시게 되면 자, 법리 항목을 없음, 제거하실 수 있고요. 자, 또 아니시면 법리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법리 항목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고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표시하시오 했어요. 일단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내가 차트 영역이야 말풍선이 달리니까요. 보고 선택하셔도 좋겠어요. 자,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이 다시 한번 변경이 될 겁니다. 자, 그때 맨 처음에 들어있는 채우기 및 선을 가시게 되면 자, 아래쪽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자, 이거 체크해 주시면 둥글둥글하게 목깎이가 됐을 것이고, 자, 두 번째 효과 팁을 가시게 되면 그림자를 두실 수가 있어요. 그중 미리 설정 항목 중에서도 여러분 안쪽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라고 있어요.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이 뜨니까요. 자, 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결해 주시면 모든 문항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누락되는 문제 없도록 마무리 잘 해봐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